네, 김건희 씨의 법원 출석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구속 갈림길에선 김 씨가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설지 관심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곳 서울중앙지법의 긴장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 씨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잠시 뒤 이곳 법원 포토라인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김 씨가 공개석상에 다시 모습을 보이는 게 지난 특검 출석, 그러니까 지난주 특검 출석 이후 6일 만입니다. 오늘도 이 법원에 들어가면서 특검에 출석할 때처럼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 특검 조사 당시처럼 공개석상에서 어떤 말을 할지 그런 점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제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짤막한 입장을 내기도 했었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검 조사나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자기가 특정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법원 출석 때도 약간의 사과 발언과 함께 그리고 뭐 짤막한 입장 정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는 특검 출석이었고 이번에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는 거기 때문에 김 씨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게 이 김 씨가 현재 머물고 있는 자택, 그러니까 이 서울 서초동 인근에 있는 아크로비스타인데 이곳에서 이제 조금 뒤 김 씨가 경호 차량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을 한 뒤에는 법원에 준비되어 있는 포토라인을 통과해서 10시 10분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직접 출석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 씨는 조사실에서 특검을 만났는데 오늘은 이제 법원에서 특검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특검은 이 영장 발부를 위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특검은 김 씨를 직접 조사한 부장검사를 투입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사실에서 투입이 됐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제 특검 측에서 투입이 되는데 총 8명이 투입됩니다. 특검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예행 연습 리허설이라고 하죠. 예. 리허설 등을 하면서 구속영장 심사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PPT,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분량을 직접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분량이 약 3시간 정도 된다고 저희의 취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자체는 20쪽으로 이게 길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법원에 2차례 의견서를 냈는데 이게 800쪽이 넘습니다. 이 분량이 847쪽에 달하는데 네. 상당히 방대한 양인데 거기에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뭐 이런 점들이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할 걸로 보이는데 김 씨가 조사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한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영장에는 그 예전에 도이치 수사라든지 아니면 공천 개입 수사, 검찰 수사 당시에 이제 병원으로 입원을 하면서 뭐 수사를 피했다, 네. 회피 내지는 지연을 시도했다 이런 내용도 포함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점들도 더해서 이제 도주 우려를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도주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범죄 어느 정도 소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총망라해서 847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서를 2번이나 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특검이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특검 측의 공세, 김 씨 측의 방어 전략도 지금 현재 매우 치밀하게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 측의 방어 전략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김 씨 측도 말씀 주신 대로 엄청난 준비를 했는데 우선 파워포인트, PPT 60장 정도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범죄 사실, 말씀 주셨다시피 범죄 사실이 소명 자체가 안 됐다. 이 점을 강조할 걸로 이제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혐의별로도 특검의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 점을 좀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선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점도 좀 강조할 걸로 보이고, 특히 이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뭐 앞서 계속 말씀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씨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뭐 의사의 소견서라든지 진단서 이런 것도 제출할 가능성도,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검과 이제 김건희 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하게 이제 또 한 번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 저희가 관련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뤄질 김 씨의 주요 혐의들, 그리고 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의 부분들을 관련된 리포트를 준비해봤으니 그 리포트를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지난 6일 김건희 씨를 처음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과 재산 신고 누락, 윤 전 대통령 허위 사실 공표 등 모두 5가지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는데 특검은 이 중 혐의가 뚜렷하다고 본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입니다. 김 씨의 의혹 가운데 가장 먼저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2009년에서 2012년 무렵 발생한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씨가 돈을 대는 쩐주로 가담한 혐의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지난 4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가운데 법원은 김 씨 계좌 3개가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김 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가 8억 1,144만 3,596원이라며 1원 단위까지 산정했지만 김 씨는 조사에서 주가 조작을 의심하지 않았고 계좌를 맡겼지만 돈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의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원해 준 걸로 봤는데 김 씨는 여론조사를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선 통일교 관계자가 청탁용 목걸이와 명품백을 전달한 날짜와 장소, 물건의 시세까지 특검팀은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해 물건을 숨겼다고 보는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김 씨가 이른바 나토 목걸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한 점을 앞세워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김 씨는 2022년 6월 나토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 해명을 계속 바꾼 끝에 지난 특검 조사에서 2010년쯤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말했는데 특검팀은 해당 목걸이의 최초 출시 시점이 2015년이라는 답변을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특검은 서희건설 회장의 측근이 해당 모델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네, 관련 리포트를 보고 오셨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에는 16가지 의혹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영장 청구서에는 이 3가지 혐의만 담았습니다. 관련된 내용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리포트로 보셨지만 말씀 주신 대로 특검이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서 포함한 의혹은 총 3가지입니다. 먼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특검은 전주로 직접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혹에서는 방조범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특검은 김 씨가 불법 거래 3,800여 회를 통해서 총 8억여 원을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전 씨와 공모를 해서 통일교의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제 뭐 목걸이나 샤넬백 이런 뭐 명품 물건들을 받았다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예. 특히 구속된 통일교 전 간부가 이제 통일교의 지시로 김 씨에게 이런 뭐 백이라든지 뭐 인삼차라든지 이런 거를 전달을 했다라는 증거와 함께 진술과 함께 이제 통화 녹취도 이제 제시를 한 걸로 알려져서 예. 특검은 굉장히 자신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마지막으로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김 씨가 이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 50여 회를 받아서 이제 2억여 원의 정치 자금을,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이제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의혹 관련해서도 역시 특검은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이미 좀 확보를 해놨다는 입장으로, 그리고 김 씨가 계속 조사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을 하고 있으니 이제 충분히 입장은 확인을 했다. 네. 이런 수순으로 보고 이제 곧바로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장 청구된 내용들은 사실 의혹이 시작된 지 길게는 5년이 넘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이미 충분히 조사가 됐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검과 김 씨 측 이 같은 공방을 벌이면서 굉장히 긴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오늘 김 씨가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 어디서 대기할지도 현재 궁금한 상황인데, 남부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에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애초에 서울구치소였던 대기 장소를 남부구치소로 바꿔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같이 수감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접촉의 가능성도 있고, 그런 점을 최소화하려는 이제 특검의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것도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영장 심사 결과, 이것도 좀 포인트인데, 오늘 결과는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사 자체도 한 6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장 심사도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도 영장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과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판단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가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주변에는 이제 경호 인력이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 씨가 곧 이곳 법원으로 이동을 해서 포토라인을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곧 움직이면 9시 한 30분 전후로 움직임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연합뉴스TV는 김 씨의 출석 장면, 그리고 김 씨가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